현재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 동맹국의 백신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백악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와 일본이 왜 크게 놀라는 상황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 예상 크게 틀렸다. 우선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한참 잘못하고 있었다는 비판도 쏟아지는데요.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과 각종 방역 문제에 대해 비교를 당하면서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영방송 NHK에서는 최소 한 번 백신 맞은 사람의 비율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NHK는 방송에서 백신 접종률을 논할 때 한 번도 한국을 내보내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서는 갑자기 한국이 안 보여서 일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궁금해했다는데요. 이에 관해 일본 방송국 측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으나 현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 한국과 일본이 OECD에서도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 양 국가가 비슷한 속도로 접종을 진행했으며 최근 일본의 올림픽으로 접종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접종률에 있어서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무슨 부스트를 단 것처럼 접종률이 치솟아 다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이 들어오는 족족 전국에 순식간에 분배되고 사전 예약한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은 99.8%입니다. 국가적인 시스템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 등이 합쳐져 일본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국면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국과 일본이 또 차이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일본을 크게 자극할 뿐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민한 와중에 교도통신은 꽤나 일본인들이 자극받을 만한 제목을 뉴스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대만 등에도 백신을 주기로 했고 한국에도 보냈지만 일본은 제외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트위터로 빠른 시간에 공유가 되며 많은 네티즌들은 비교하는 기사 내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화이자 1억 개를 받기로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아 돌아 대만에 보내는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왜 오늘 대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보도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55만 회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고 실제 100만 명분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애초에 한국이 미국 백신을 받을 것으로 절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한국이 쿼드 멤버가 아니라서 미국의 백신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에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뉴스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예상을 뒤엎었던 것인데요. 우선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수 중 2,500만 도스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 캐나다, 멕시코를 직접 거명하며 약 600만 도스의 백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만 보면 한국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방역 강국이기 때문인데 이는 상당한 특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백악관 보좌관은 이에 대해서 매우 능수능란하게 둘러대기까지 한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공공연하게 화이자 1억 개를 곧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에 5조 엔이나 바치고 겨우 백신 55만 개라니 1억 명 분량의 일본과 비교된다라며 한국의 외교를 실패한 조공 외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백신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 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을 지원한 게 아니고 화이자와 일본 간의 추가 구매 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100만 명분에 대한 의미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답변되며 더욱 일본을 당황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다. 일본에서 석연치 않아 하는 점은 한국으로 들어간 백신이 설마 일본과 차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별해서 들어간 게 맞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놀라운데요. 보통 논리적이며 칼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대변인이 한국 백신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백악관은 3일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이 이날 저녁 한국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 보호에 방점을 두며 특별한 상황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재치 있는 답변이 눈에 띄는데요. 기자들은 앞서 백악관에 왜 한국은 선진국인데 백신을 지원하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백악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군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소를 달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일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이 걸리는 점은 일본도 주일 미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미군이 파견된 곳이 한국만이 아닌데 왜 한국만 줬냐는 것을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미군 보호라면서 한국 백신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한국 내부적으로 이 백신이 현역과는 다소 동떨어진 예비군이나 민방위 인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은 특별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는 식입니다. 한국의 소위 묻지마 백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관해 그 나라에서 우리와 어깨를 걸고 있는 한국군이다 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례고 우리가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례라면서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봐도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관해 다시 한번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거의 펑클셉자급 답변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 한국이니까, 백신은 한국 거니까 라는 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막무가내인 것 같아도 일본은 안 주고 한국만 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 백신 크게 모자라다고 느껴. 사실 미 백악관에서 한국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너무 부족한데 한국은 누가 봐도 전 세계 탑급 방역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정대로 한국의 백신은 차질 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달성도 하반기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서 들고 나온 미국의 백신 지원권은 미국도 적잖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한국 외교 측의 말을 듣고 곧바로 미국에서 납득하며 이해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백신이 매우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신을 주는 대로 족족 다 맞춰버리기 때문인데, 그에 반해 일본은 백신이 남아 돈다는 판단을 미 백악관에서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아직 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전부 온라인상에서 예약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백신 공급 관계자들이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믿을 수 없어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백신을 줘도 안 맞아 백신 로또도 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모범적이고 착한 것이냐면서 일부는 판타스틱 어메이징을 연발했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에서는 때와 장소까지 모두 정해서 얀센 100만 명분의 예약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백신이 절대 모자란 국가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은 이를 알고 있듯이 한국에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 서명이 끝났다라며 다시 한번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면서 미군을 다시 둘러대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 편애하듯 한국을 편애하는 모습이 떠오를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신뢰하지 못한 관계로 대만에 100만 도스를 기증하기로 하는 등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신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백신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 이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필드에 더 투입되고 군인들까지 투입해 접종 숫자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약사가 가방을 메고 백신을 분배하는 등 백신 접종이 빨라지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이번 외교 흐름은 절대적으로 일본은 배제하고 한국이 선택된 게 대부분이라면서 한국이 애초에 대미 외교에서 일본을 여러 가지로 압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 FDA 승인 얀센 백신을 차지하고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그 역사를 살펴보려면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일본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군정기가 도래하죠.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독도에 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일본은 1947년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리앙쿠르함은 한국식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완벽히 엉터리입니다. 역사상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자료조차 마찬가지죠. 자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고증 대신 노비를 선택합니다. 이 책자를 들고 미 국무부와 도쿄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로비를 벌이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키는데 성공했죠. 물론 조약에 독도 언급이 없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는 없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 9월에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입니다. 48개국이 참가 서명하여
1952년 4월에 발표되었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요구가 좌절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근 해양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합니다. 즉, 독도를 한국 수역으로 공식 선포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섬은 무조건 일본 영토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도발을 해군을 동원해 저지시킵니다. 이후 독도 문제는 잠시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집니다. 한일 양국은 영유권 주장을 꺾지 않으며 강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런 조항을 넣으며 마무리합니다.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대신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영토인데 점거라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30년 동안 거론되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1998년 9월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서죠.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바뀌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연안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었는데 두 나라의 해역은 400해리가 안 됩니다. 결국 양국은 공동 수역을 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독도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이 알려지며 언론들은 굴욕 외교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의 결정적 요구를 수용한 건 분명합니다. 기점을 독도로 잡았으면 되었을 걸 울릉도로 잡으면서 독도가 공동수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였다고 주장하죠. 독도를 공동수역에 넣는 대신 동해의 황금 어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진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우선 독도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들의 관광을 권장하기 시작했죠. 2005년 3월부터 독도에 민간인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 역사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강경 노선이 독도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역사적 선후 관계마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극우 성향의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 도발을 강행한 건 이미 2004년입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투척합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 현에 의해서 다케시마의 날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 후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죠.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도발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중학교 학습 지도서에 독도 관련 거짓 내용을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4년에 이르자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결정적인 한방을 날립니다. 독도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담화문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직접 밝힌 것이죠.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대통령이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는 형식을 벗어나 본질을 전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담화문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담화문은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에게 병탄된 시기는 러일전쟁 때입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했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이죠.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하죠.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결정적 상징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대놓고 꺼내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도 문제는 조용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있어 단순히 조그만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며 극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인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독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